또 하나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12건의 인터뷰와 언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뭔가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당의 입장을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당의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평론할 때는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분석해서. 근데 당대표라는 자리는 딱 정리해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얘기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요. 뭐 부동산 투기 뭐 국민의힘 전수조사 아니 검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뭔 소리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논의되지 않은 일들을 당대표가 툭툭 던지기 시작을 하면 당의 혼선이 벌어지고 당의 여러 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저기 이거 이제 우리 이거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게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방구를 껴도 칭송할 분위기예요 지금. 네? 이승만 대통령이 더 저렴하게 뭐. 이승만 대통령 방구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막 각하 이랬대잖아요. 하품하는 이준석, 물 마시는 이준석, 조는 이준석 이런 것도 거의 칭송받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쪽이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한 또 짚어볼 때 됐으니까 혹시 리스크는 없을까 하는 것들.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칭송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는 저는 거예요. 리스크 두 가지라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거? 하나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길 바래요. 근데 당대표 되기 전에 혹시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밝혀지거나 폭로될 수도 있다.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먹고 예를 들면 뭘 했는데 그거를 어떤 예를 들면 그거를 당했던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나는 성희롱 당했다. 술 먹고 이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폭로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예를 들면 예죠 진짜. 완전 예를 잘하셔야 드실 돼요. 필요가 예를 들어도 있나? 이게 위험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대표되니까 더 주목받고 하니 옛날에 또 학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종의 뭐 인사청문회 때 뭐 그렇죠.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또 하나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12건의 인터뷰와 언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뭔가 화두를 던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당의 입장을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당의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평론할 때는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분석해서. 근데 당대표라는 자리는 딱 정리해가지고 정리된 입장을 얘기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요. 뭐 부동산 투기 뭐 국민의힘 전수조사 아니 검찰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뭔 소리예요?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논의되지 않은 일들을 당대표가 툭툭 던지기 시작을 하면 당의 혼선이 벌어지고 당의 여러 가지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 좀 줄이시고 인터뷰 좀 줄이시고 좀 당내 의견 조율에 좀 힘쓰셔라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좀 생각이 달라요. 첫 번째 거는 그건 무슨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뭐 우리 모든 사람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그렇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근데 이준석한테 사람들이 왜 기대를 하고 뭘 하라고 하느냐에서 볼 때 무슨 뭐 매일매일 12건씩 앞으로 인터뷰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과거 대표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 이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본질인 거죠. 그걸 알고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걸 좀 받아 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당 대표가요. 총선 공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공천을 있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어차피 대선 이후에 공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당장 이제 모르겠구나. 눈앞에 거는 이제 대선에 대한 공정한 네. 관리일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괜찮은 지점이 과거에 강고한 친이 친박 구조가 깨졌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계 이야기 나온 게 사실 좀 웃겨요.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그게 완전 큰 건물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뭐 네. 조그만 저 집 하나 보고 야 이 집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대선 공정 경쟁 같은 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장 소장님 말씀 제가 하나 동의한 건 이게 있어요. 2개 동의해줘요. 이제 2개. 아니 앞에 거는 제가 이제 우리 모두가 겪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니까 할 뭐 말 하나만 한 거고 누가 이준석의 발목을 잡는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쉽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뭐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럼. 다만 이준석의 리스크는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그럼. 그리고 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 기준의 첫 번째 적용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본인 자신. 그렇죠. 그럼. 이준석과 이준석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이준석과 이준석 싸요. 어. 이거 멋있는 분인데.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당 대표가 예를 들면 또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냐면 네. 싫어하나? 불이익 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배려하려고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 부적절하다니까요. 그냥 당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돼. 근데 자, 이것도 잠깐만. 생각 좀 자, 달라요. 우리 네. 국민의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선 경선 룰을 만들겠습니다.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 당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 모두 다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대선 후보 선출합시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지. 윤석열 8월 달까지 입당해. 우리 버스 출발할 거야. 이런 식은 안 좋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좀 약간 기성의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다 당 대표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뭐 친한 쪽 밀어주고 개파 따라 움직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 말에 제가 좀 동의되는 게 조금 두 분이 입장이 네. 다르시네.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한테 진짜로 뭘 페이버를 줄 수 있겠냐. 못 준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픈돼 있고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준석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선 경선 때까지는 그 이유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갈 거예요. 바뀐 문화에 대해 가지고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요거는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방금 얘기하신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 최근에 나온 밀당. 뭐 그거 제가 어차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과한 워딩이 나간다는 게 장성철 소장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그 전에 저기 대표 경선 때 보면 뭐 내가 더 잘 모실 수 있다. 내가 뭐 친구의 친구다. 뭐 택시 같이 타고 간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이번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은 괜찮아요. 예. 자기 요새 하는 거에 비해서 괜찮아요.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간은 국민의힘이 저 밑에 있고 윤석열이 위에 있어가 좀 끌어올리는 게 있었다면은 이번 주 한 1, 2주 상간의 이준석 기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잡고 있는 게 있었다. 기사량이나 떨어지지 그런 거 않도록.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 쪽에 뉘앙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시기가 문제지 뭐 가기는 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하길 바래요. 네. 이준석 대표가 무너지면은요 네. 국민의힘이 무너질 수가 있고 보수 진영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신이 아니잖아요. 본인 실수할 수 있다고요. 네. 평론가일 때는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가 말 실수하면 그거는 당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준석 대표만큼 정치의 사안에 대해서 현명하고 영리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수 없이 좀 더 잘하고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직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무게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제가 뭐 시기 질투하거나 안 되기를 바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편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요 그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현명하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 차선 변경이세요?
아니 저는 진짜 걱정해서 그래요. 저도 정치판에 한 20년 있어 보니까 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네. 한순간의 실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대처를 잘못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정치평론은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정치는요 네.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는 이번 주까지 아니 뭐 일요일까지 당직 인선 다 끝낼 거예요라고 했다가 지금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가 뱉은 말을 약속 못 지킬 경우가 많으니 네. 말을 좀 줄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장 소장이 야, 윤석 대표가 잘 되길 바래요라고 했을 때 윤태곤 시장이랑 저랑 밖에 제자 왜 다 웃었냐면 지금 이제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초반에 지금 장 실장 장 소장이 이준석 대표 좀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문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자, 이거 소개는 해야 돼요. 1035님 말 잘해서 뽑았는데 말 줄이라면 흐흐. 9661님 40대 초 여성입니다. 기존 밀실 정치에서 공개 정치라 전 환영입니다. 6165님 그동안 패널로 나오던 방송 인사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는 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봄 작가가 또 달았어요. 우리 정치쇼 인터뷰 나와야 된다고. 3867님 이준석 대표는 잘할 겁니다.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걱정돼서 그런다니까요. 항상 저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보통 동전의 양면으로 보거든요. 강점과 네. 약점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준석에게는 지금 무한한 공간이 열려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뭐 글이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축이 어려운 건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짓는 것보다. 아 그거 윤태곤 시장 얘기했어요. 네. 나 어제 조간신문에서 보고 야 이거 명언이다 명언 그랬는데 자, 천재야. 근데 국민의힘은 철거를 쫙 해놨어요. 건물 올리기 쉬워. 근데 그러면 이제는 다 관심이 이제 철거는 끝났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잘 올리느냐 여기에 집중돼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뭐 펼칠 수도 있어요. 그림도. 그게 이제 강점이죠. 약점인 거고 송영길 대표를 보면은 건물이 빽빽해요. 나무도 빽빽하고 여기 좋은 건물도 있고 나쁜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간이 훨씬 좁아요. 송영길 대표가. 근데 송영길 대표는 공간이 좁으니까 뭐 크게 잘못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잘할 공간도 열려 있고 크게 잘못할 공간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그 얘기 해볼게요. 앞서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좀 뭐 뿅하고 나타나면 뭐 나중만 안 된다. 8월 말까지 입당해라. 좀 강공으로 가는 모양새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 스케줄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얘기했잖아요. 제3 플랫폼, 제3정당 안 만들고 네. 국민의힘과 함께 할 거다. 네. 국민의 기대와 바람대로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국민의힘 입당할 거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입당 안 한다고도 안 하고 뭐 제3신당 그렇죠.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입당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시기 문제는 네. 윤석열 전 총장한테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요. 8월 말까지 입당해. 그럼 윤석열한테 유리해. 네. 다른 후보들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이런 오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꾸 장성철 왜 자꾸 이준석 말하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지금 댓글이 가는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말수를 좀 줄이고 네. 신중하게 했으면 네. 좋겠다. 네. 당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여기가 이런 모험수를 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제일 편한 게요. 네. 상대 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뭐 아침 회의 때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뭐 여당이 어쩌고 하면은 편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리스크도 없어요. 근데 별로 반향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즘 지지율이 높지만은 여러모로 그래도 여당에 비해 딸리는 상황에서 여당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상대 바라보기 게임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조금 도박을 걸어야지 결국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도박을 건 상황이니까 지금 장 소장님 우려하신 대로 이제 뭐 하루 인터뷰 12개 이렇게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그냥 상대 바라보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의 이쪽의 강공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장선철 소장은 본인 스케줄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윤태곤 실장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네. 뭐 8월 말 9월 초 해도 2달 반이나 남았어요. 시간 좀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금 있다? 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계속 한 달 동안 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제는 조금 있다가 민주당의 시간이 다시 와요. 컷오프 경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이제 휴지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도 들어갈 때 뭘 좀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뭔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뭐 8월 말하고 9월 초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이건 그 모르겠어요.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될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의 얘기를 보면 두 사람이에요. 박용진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부터 상승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이준석의 반사 효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 당선된 이후에 상승세가 있는데 근데 아직 10% 벽은 못 넘은 거잖아요. 지금 뭐 출마 뭐 얼마나 했다가 10% 근데 이게 벌써? 5% 넘었으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제가 전화했어. 장 소장님 내가 뭘 해야지 10% 넘어서 대선 후보 될 수 있을까요? 흉내 내지 마세요. 박용진 의원 스타일을 고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그 어제 스타일? 보니까 자꾸 이제 청년층에 네. 대한 관심을 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프로게이머하고 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 짝대. 쓰고 가죽 점퍼 입고 네. 막 이러던데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따라한들 네. 청년층에 지지를 얻겠냐고요. 박용진 의원도 따라했거든요. 막 해가지고 춤췄어요, 막 이렇게. 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네. 박용진 의원한테 사람들이 기대한 거 있잖아요. 네. 유치원 3법, 유치원 원장님들 반대할 때도 네. 그냥 온몸으로 맞고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린 민주당 그것을 되찾게 해야 되고 20대 취업 안 됩니다. 네. 결혼하기 힘듭니다. 네.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네.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쓴소리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라. 그게 박용진 스타일이다. 그거를 보고 박용진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춤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은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와는 완전 다른 길을 가라. 뭐 이렇게 그럼요. 들리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크게 시장 어때요? 봐서 비슷한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제 조금 뜨는 거는 테이크오프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출마 선언한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 말고 난 이주? 대선 나가겠다라고 네, 한 지는 네. 한참 됐죠. 되게 빨리 했어요. 잘 안 뜨더라도 계속 어쨌든 박용진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좀 올라오더라도 절대 난 반대. 반대다. 이재명 지사 옛날엔 반대하더니 지금 뭐냐라고 네.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뜨는 건 아닌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준석 현상을 만난 거죠. 이게 일부 뜨는 게 있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혁신이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잖아요. 반발도 있지만은 그리고 박용진은 그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던 거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저도 동의해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잘해가지고 막 1위 후보가 돼버렸다. 네. 그럼 머리가 복잡하겠지만은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럼요. 하던 대로 맞아요.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저는 박용진, 추미애, 네, 추미애 좀, 장관 이야기 계속 하시죠. 쌍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쌍끌이 효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죠. 자, 완전 민주당의 지금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고 4년 동안 잘못된 지점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혁신에서 출발하자는 거 하고 검찰 보수 언론 야당의 카르텔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다. 조국의 시간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을 과감하게 더 해야 된다라는 네. 흐름이 있는 건 뭐 누가 옳다 그르다는 네. 아닌 거고 그 양대 흐름을 상징하는 인물이 박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간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양쪽에서 강한 압박이 네. 들어왔을 때 약간 좀 애매한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해선 박추 여기 중에서 누가 앞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나오지 않나?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될 것인가, 결국 융합이 될 것인가.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한 명이잖아.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최근에 샐러드볼 이야기했던데 네. 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샐러드볼에 담기기는 쉽지 한쪽이 좀 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네. 그거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뭐가 좋은지는. 어느 게 민주당 아니,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 네. 윤태곤 실장이 너무 잘해주셨고 거기에 네. 동의하고 네.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추미애 전 장관 꼭 대선 출마하셨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 정략식 부실장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한 어? 거예요. 응원할 거예요. 왜요? 응원한 이유가 뭐예요?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분이 출마함으로써 네. 이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는지 그거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저 평론가보다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왕부자관, 전 새누리당 당대표 왕부자관,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부실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사견일까요? 어쨌든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는 다음 주 다시 만날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Your mama don't mind, your papa don't mind.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 quality time.